네, 2022년 3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뉴스의 인물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임명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저의 의견을 우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직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의 대표인데 그런 다른 당의 대표를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이상하다고 보십니까? 옛날에 숙대 총장 하셨던 이경숙 씨 같은 분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한 적이 있으니까 누구를 임명하든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다른 당을 대표를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니까 상권 분립의 원칙은 지켜야죠. 근데 장제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권영센이 이런 사람들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그 이전에 선거대책위원회에 국힘당과 민주당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했고요. 민주당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김혜경 여사를 모시는 배우자 실장에 이해식 국회의원을 임명했었어요.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의 신여가 되는 걸로 안 보입니까?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서면 그가 선거 전문가들을 모아서 선대위를 만들지, 자기가 소속된 당에서 국회의원을 끌어와서 선대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러닝메이트로 상원의원 누구를 지명해서 같이 뛸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들은 딱 자기 자리, 내가 입법부인데, 내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설사 우리 당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랄지언정 선대위는 안 갑니다. 저는 이게 조금 문제제기를 해보는 거고요. 요거와 별도로 장제원 의원을 쓴 거를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 중에 상당히 좀 친민주당 계열인데, 장제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니까 윤석열 알아봤어 딱 이러면서 나를 세우더라고요. 그분은 윤석열을 아는 게 아니라 장제원이 누군지 아는 거죠. 장제원은 제가 보기에도, 그분이 보기에도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누가 봐도 비서실장 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디 부닥치고 싸우고 자기 맘대로 움직일 사람이죠. 안철수라고 하는 다른 당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상하고, 장제원이라고 하는 툭툭 부닥치는 사람을 어떻게 비서실장에 임명하느냐. 그럼 저에 대한 그 다음 답은 두 가지예요. 윤석열 바보 아니야? 윤석열 우리가 못 본 다른 걸 봤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쭉 보니까 윤석열 씨가 처음 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 장제원 씨는 공격적이었더만요. 부닥칩니다. 근데 그때 부닥치면서도 술 한잔 하자는 얘기를 뒤에서 윤석열 씨가 던지고, 그게 기여가 돼서 좀 가까워집니다. 검찰총장 할 때도 부딪힘이 적어지고, 조국을 수사할 땐 오히려 충돌이 적어집니다. 나이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씨가 7살이 많습니다. 장제원 씨는 어디든지 공격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윤석열 씨한테는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이번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 장제원 씨는 부산의 동서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이사장 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상당히 부잣집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을 아는데 집안이 좋으니까 그의 매부인가요?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였고,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가 안철수 대표가 만든 동그라미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부는 안철수 대표를 알죠. 그래서 이 매부의 집에서 마지막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있은 다음에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만나서 단일화가 합의되는 겁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지금 저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본 바로는, 이분은 대통령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국무총리를 하기에도 전체를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자기 분야만 본다면,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라든지 의학 분야만 본다면 모를까, 전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안철수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볼 때
이 사람은 헤비급이다, 이 사람은 뺀병급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윤석열은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이 사람은 대통령급에 도전할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단계는 건너뛸 수 있다고 봤거든요. 홍준표도 그런 사람이 가까운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선이 돼도 국회의원만 하지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갑니다. 이해찬 그런 사람 못 나가잖아요. 그 말은 그릇이 안 된다고 보이고 본인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안철수를 봤을 때 대통령 선거에 몇 차례 도전하고 안 되는 걸 보면 아니다라는 저 이렇게 봅니다. 그 총리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났는데 총리와 견줄 수 있는 자리가 인수위원장인데 여기 썼습니다. 이게 뭘까? 그리고 장제원이라는 사람은 왜 쓸까? 이게 뭔가 윤석열의 의리더만요. 이리저리 취재를 해보니까 자, 장제원 씨가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2년이 있었고 단일화에 대해서 큰 공을 세웠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람 만드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의리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딱 인정해주고 가는 거죠. 그게 깨지면 이제 멀어지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 좋은 관계를 가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뭘 어떻게 살아왔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인이 되는데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큰 역할을 했다 안 했다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생각보다 적은 표차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고 없었으면 오히려 증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단일화에 대한 그 단일화할 때 약속한 게 있으니까 뭐 안철수가 이런 걸 문서화하자 그랬더니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날 믿고 따라라 같이 가자 이랬지 않습니까? 조기 쪼가리를 뭘 믿느냐 약속을 지켜보는 거죠. 의리죠 의리. 의리로 가보는 것 같아요.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아니 저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데 윤석열도 장제원이라는 사람 성격을 모르겠어요. 비서실장 까면 아니란 건 금방 알아보는데 쓰는 거는 뭔가 다른 목표가 있다. 저는 이게 윤석열 씨의 의리라고 봅니다. 의리. 의리로 쭉 통해서 통하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떨어져 가는 거죠. 자, 이런 의리 부분이 잘 통했던 게 이분이 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 할 때 잠시 맺은 사람들이 윤석열 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국의 검사들이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다툴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갔던 거죠. 이런 독특하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의리로 명분으로 잡아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치열한 치명적인 여소야대의 전국이지만 어쩌면 윤석열은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하겠죠. 여가부 해체 반대, 통일부 반대, 해체 반대 뭐 반대를 걸겠지만 이 명분과 의리를 따지는 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움직여서 어쩌면 끌려올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이 장제원이란 독특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쓰고 안철수를 아까 말한 삼권 분립에도 위반되는 면이 있는데도 쓰는 거는 의리다. 이 의리가 윤석열의 기적, 그것이 대통령까지 만든 원동력이었거든요. 수도 있다. 저희 관점입니다. 윤석열의 의리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